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7일입니다. 정전 69주년이 되는 날의 정오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간의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 노출이 돼 국민이나 여러 언론에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최영범 홍보수석 비서관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권성동 직무대행께서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무는 당 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윤 대통령이 일일이 지침을 주거나 하는 일은 없다. 우연한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오늘은 마침 다른 곳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실로 출근을 하지 않아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간대별로 어제 문자 메시지 유출 경로를 추적을 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연합뉴스가 정리를 한 건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은 지 4시간 33분이 지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사람인데 핸드폰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의도적 노출이었다. 아니고 그냥 급한 문자를 보내려다 덜컥 실수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물론 본인은 실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이렇게 추측을 했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하고 한 행동이다. 민감한 내용은 책상 밑을 통해 복원한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추적하지 못하도록. 과거 몇몇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문자와 사진을 노출하는 것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 이번에도 그런 것 같다. 왜 4시간 33분이 지나 다시 문자를 보았겠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음모론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실수다.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이 가져올 파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입력창게 강기훈과 함께라는 글을 쓰고 있었다. 이런 걸로 봐서 뭔가를 급히 보내려다가 깜빡 주변 경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보낸 문자는 오전 11시 39분에 왔는데 우리 당도 잘 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바로 1분 뒤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따라졌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글이 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지금 권성동 대행체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랑을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노출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에게도 타격을 가한다. 일석이조다. 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어요. 의심을 가지고 볼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서 설왕설래 하는데 아주 깔끔하게 한마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치적 대응, 정치적 홍보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윤 대통령 측근에서 좀 배웠으면 합니다. 항상 이 사람의 메시지는 짧으면서 명쾌하고 쉽습니다. 홍 시장은 온라인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
청문 홍답, 청년이 물으면 홍준표가 답한다 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석열의 본심이 드디어 드러났는데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한마디 해 주십시오 라고 물으니까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함축되어 있는데 대통령도 그 정도의 감정 표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어떤 메시지가 함축성이 있으면은 그게 딱 단순적인 것보다도 좋은 글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 계열이라고 불리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가지고 좀 섭섭한 감정을 쏟아부었는데, 탄핵 이후에 무너져가던 당시 야권을 당 지도부가 새롭게 선출되면서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지 않느냐, 설사 당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셨다는 것에 저는 정말 당황스럽다. 정권 교체를 위한 일념 하나로 당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정말 피와 땀을 갈아 넣었다. 잠 줄이고 밥 줄이고 정말 오직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수만 킬로미터 뛰면서 윤석열 정부 잘할 수 있다고 뽑아달라고 호소했던 당 지도부다.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싫어하셨다는 소문이 원치 않는 방식과 타이밍에 방정된 것 같아서 정말 유감스럽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인지 한정된 정보만으로 알 수 없으니 더 답답하다.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문비어천가 외쳤던 민주당 당시 국회의원들과 젊은 정치인들을 향해서 저희가 586 앵무새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것 아니겠나. 그렇게 안 되려고 옳은 소리 낸 것을 가지고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셨다는 것에서 저는 매우 아쉽다. 대통령실 참모들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대통령실 실장부터 대변인, 수석, 참모분들 도대체 평소에 대통령하고 당정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나누는 거고 어떤 정보를 드리기에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신 것인지 좀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상당히 논쟁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지층도 있고 강력한 반대층도 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루시키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내부 총질한 것은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어요. 더구나 선거 기간 중에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아주 통 크게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수습을 해가지고 그 뒤에 올해 들어와서 1월, 2월, 3월까지 선거운동은 잘 했습니다. 아마 득표 총평을 하면은 이준석 덕분에 윤석열 표가 더 많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정과 사범을 저렇게 비호하는 민주당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아직도 그 혐의가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 당대표 6개월 정직이라는 초유의 그런 징계를 내리는 게 과연 옳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그런 소소한 인간관계나
이런 태도로 잡을 게 아니라 김일성 세력 대 대한민국 세력으로 쫙 나눴을 때 이준석 대표가 2030 세대의 상당한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대한민국 세력 편에 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